왜 그러면 중국의 자금들이 이렇게 설레발을 치느냐. 오늘은 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중국 내 분위기가 지금 어떻냐부터 좀 살펴봐야지 되겠죠. 시진핑을 끌어내자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좀 신박한 얘기죠. 이거 시진핑을 끌어내자. 좀 신박한 얘기지. 지금 중국이 이렇게 된 이유는 왜 미국의 반기를 들었냐. 왜? 그것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 아니냐. 현재 상황이. 당의 이 구조가 위험해지고 있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너 내려가고 다음 사람 끌어올려야 되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중국 공산당 원로들이 시진핑 주석의 사임을 요구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기 주석은 리거창으로 밀자로 이미 내부적으로 얘기가 끝난 것 같아. 이게 제가 한 2달 전부터 중南아시아 분위기가 점점 범상치 않아지고 있다. 사이가 안 좋아졌다. 저기는 뭐 상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거를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베이다이허라는 게 있어요. 베이다이허라고 해서요. 매년 7월 말에서 이제 8월 초에 여기에는 진짜 이례적으로 장점이 나고요.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의 전 현직 수뇌부, 진짜 수뇌부죠. 2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요. 마오쩌둥, 이제 모택동 시대 때부터 국가 전략의 방향을, 국가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는 큰 골자와 주된 사안들을 다 여기서 결정을 해요. 다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올해도 7월 말 8월 초 지금이잖아요. 진핑이가 지금 중국 내 상황과 중국 외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핑계 삼아서 이번 회의는 좀 뒤로 미루거나 열지 말자 라는 말이 돌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시진핑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갖고 주요 사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베이다이어는 주요 원로들이 시진핑한테 사임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일단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양쯔강 일대의 큰 대홍수, 그다음에 홍콩 문제, 이거를 두고 지금 어쩌다가 상황이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 진핑이는 이제 좀 사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험악한 분위기인 거지. 너희 새끼 거기 올려놨더니 한 짓이 뭐야? 당장 내려가. 하면서 파벌들끼리의 싸움. 지금 상황이 공산당 정권에 있어서 최대 위기다. 이게 화거펑 때보다 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마오쩌둥이 숨진 다음에 당과 중앙군사위 주석을 물려받았던 화거펑이 등소평하고 개방 노선에 이견을 보이면서 1980년에 총리직을 조자양한테 내주게 돼요. 자오쯔양이라는 인물, 자오쯔양, 조자양한테 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당과 군사위 주석에서도 물러나면서 집권 5년 만에 권좌를 내놓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심하다고 말할 정도로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과 당의 체제에 위기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이미 맞이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진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라라는 거지.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당 원로들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린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마오쩌둥이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죠. 향후 50년 동안은 미국을 건드리지 말아라. 미국과 대립구도를 갖지 말자. 모종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 같은 맥락에서 한 이야기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다.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우리 중국과 정면 승부를 하진 않겠지만 공산당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결심이 섰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 전에 미국 내에서 웨스팅 주요 관계자들이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의회 주요 상하원 주요 인물들이 했던 이야기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얼마나 큰 문제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사회주의라는 것 때문에 답이 없다라는 논조를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단지 이건 중국의 어설픈 생각은 아니고, 분명히 이 부분을 두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안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면전을 한다거나 상황을 만들진 않겠지만, 공산당을 사회주의를 변화시키고 공산당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결심을 갖고 우리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한 외교, 경제, 군사 다양한 방면에서 앞으로 압박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계보는 단지 사회주의라는 것을 떠나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쟤들은 이 당의 이 노선이라고 하는 것에, 물론 사회주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전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고. 그 우라지를 빌어먹을 말도 안 되는 전통성이라는 것 때문에라도 저 사회주의라는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것이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걸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정치야. 우리 가문은 그렇진 않지만 정시 가문 집송촌이 있다고 했을 때 집송촌을 갈아엎어? 그럴 순 없잖아요. 우리 여기 경기도 넘어가는데도 해주시 땅 있고 뭐 각 파벌 땅 해갖고 그렇게 집송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전통성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집 종갓집 며느리는 죽어나겠지만서도 어쨌든 그거에 막 수백 배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거예요. 저 전통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기스가 갔다 용인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공산당 원로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공산당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 싫다면,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의 사태를 만들게 한 장본인을 끌어내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노골적이죠. 아무리 이 메이다이어에서 주요 정책이라는 걸 논하고 원로들이 다 모인 자리라고 해도 여태 저기서 저런 말들이 오고 갔다라는 거는 저는 아직 경험을 못했거든요. 우리 무슨 의회 싸움이라던가 쌈박질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시진핑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인물은 누구냐? 리커창이죠. 리커창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론적으로 태자당이라던가 상하이방이라던가 얘네 둘이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 왔었던 요인은 사실 단지 얘를 끌어올리기 위함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시작부터 이 인물에 대한 눈에 가시 같은 무언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태자당 내에서도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이지만 태자당 내에서도 시진핑은 이전만한 대우를 받지 못해요. 쟤는 만들어놨더니 딴소리 하고 있다. 공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공산당 3대 파벌에서 그 누구도 편을 두고 있지 못하는 거야. 잠깐 이 계보를 좀 얘기를 하면요. 이 공청당은 후진타오, 류인산, 지금 중앙서기 저 서기죠. 류인산이. 상하이방은 장점인파예요. 그래서 장점인이 당연히 오야고, 장더장, 장가오리. 상하이방 부총리입니다. 가오리가, 아싸가오리, 시진핑, 위정성, 왕치산. 많이 들어봤죠, 왕치산. 기위석이에요. 각 당 넘버 1, 2, 3들이에요. 태자당 내에서 밀어줬지만 불만이 많아요. 얘는 태자당 내에서도. 얘들은 씹어먹으려고 하고 얘들은 쏘쏘한 척 하지만서도 이 새끼가 이 나라를 말아먹었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불만으로 갖고 있는 파벌이에요. 이 공청당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그래서 마오쩌둥 때부터 견고한 입지를 다져왔었던 파벌이고, 천안문 사태를 겪으면서 장점인이 등극을 하고 주도권이 상하이방으로 넘어갔다가 공청단 소속인 후진타오가 집권을 할 때
중국 내 최대 파벌로서의 힘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양당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당이 공청당이에요. 태자당은 예전에도 알려드렸던 바대로 부모의 후광으로 정계나 재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공산당 원로,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 만든 당이에요. 저 당은. 이 태자당 출신의 시진핑은 자신의 측근 그룹들, 기업, 정계, 재계 그룹들을 조직하고 힘을 키워서 당내 입지를 상대 파벌을 당 내에서 상대 파벌을 견제하고 유지하고, 밍텐그룹 유명하죠. 밍텐그룹이라던가 몇몇 기업들과도 정치와 연계지어서 여러 가지 공작질을 펼치는데 사력을 다한, 그래서 태자당 내에서 별로 그렇게 평을 좋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뭐 지금 할 얘기가 아니까 그거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시진핑의 대안으로 떠오른 인물이 리커창인데,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과 정면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상 당 원로들, 그 다음에 베이다이어에서 주요 원로들이 뒷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최근 들어 얘네들이 대립구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보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은 대통령의 말에 임종석이가 공식 석상에서 반기를 든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맥락인 거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맥락으로 보자면.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지금의 상황을 만든 이 시진핑을 잡아 끌어내리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 이후에는 인민들이 대부분 호감을 갖고 있고, 리커창에 대해서는 또 당에 헌신을 하고 있고, 전통성이라는 것에 위배되지 않고, 그러니까 대놓고 시진핑을 끌어내고 공청단의 리커창을 다음 주석으로 앉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노골적인 표현들이 이번 베이다이어에서 나온 걸로 밝혀졌어요. 만약 지금 당장 시진핑을 경질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공산당의 후계 문제를 잡아두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리커창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후춘화라는 인물이 있어요. 후춘화 부총리는 공청당 파벌에 있어서 이제 옆으로 빠져나가는 앤데에는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공청당 쪽이라는 거죠. 얘를 끌어내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리커창 아니면 후춘화를 끌어올리자. 리커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후춘화를 밀면 된다. 반발이 심하다고 하면 이 인물에 대해서.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적절한 대안이 될 거로 본다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는 골자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둘의 의견인데, 여기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쨌든 안에서 파벌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도 태자당이잖아. 시진핑은 태자당이잖아. 그래서 시진핑이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신들과 정치적 행보를 달리하는 반대 파벌들에 대한 제거에 나섰어. 이미 이전부터. 2013년도에는 체제 안전을 담당해 왔었던 공안부장이었던 순리진을 좌천시켜버렸고, 그 공안부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국정원장, 국정원부원장. 얘는 어디 출신이야? 상하이방 출신이거든. 상하이방 계열에 속한 순리진을 체포를 하고, 지금 현재 장점인 파벌에서 상하이방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 주요 요직들의 주요 인물들을 다 제거를 해왔어요. 지금 집권 8년 차인데 군, 당, 재계,
군과 당과 재계라고 하면 다잖아. 그냥 쌍해방에 있는 잔존 세력들을 대부분 다 제거를 시켜버렸다고. 그렇게 해오면서 견제해왔던 시진핑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배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쟤가 가만히 있겠냐?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닌데. 근데 야, 이거는 베이다이어의 원로들이 결정을 한 건데 쟤가 그러면 이제 원로들을 치겠다는 거냐? 무슨 스타워즈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원로회에서 제가 원로들까지 치겠다는 거냐 그러면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첨예하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얘가 지금까지 해왔던 견제해오고 해왔었던 파벌 싸움에서 숙청시키고 체포하고 구금시키고 좌천시키고 했었던 그 행보대로 당을 이끌고 있는 베이다이어의 원로들을 견제할 수 있겠느냐. 반대로 이게 대립관계가 된다는 게 가당키는 한 얘기냐 중국에서. 쟤는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쟤는. 자, 이 이야기는 그럼 어떤 결론으로 가게 되느냐.